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살로 소돔의 120일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돌이킬 수 없는에 이어서 제가 멘붕 영화 3대장 중에 맞이죠. 큰형, 장남, 살로 소돔의 120일을 보고 왔습니다. 저번에 돌이킬 수 없는을 리뷰하면서 조금 찝찝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마터스 받고 세르비안의 필름 받고 저번에 돌이킬 수 없는 리뷰하면서 사실 이 멘붕 3대장이란 작품을 뽑을 때 솔직히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보다는 살로 소돔을 조금 더 쳐주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좀 더러운 거 나온다 그래서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써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아니 내 기준에 멘붕 3대장은 돌이킬 수 없느냐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달아난 거잖아요, 이 작품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져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살로 소돔의 120일은 사드 후작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집필했던 소돔의 120일이라는 소설을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소돔의 120일을 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영화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설정만 바꿔서 그대로 영화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 영화 보고 감사함을 느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75년도에 나온 작품이 아니고 한 2000년도 근간에 나온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보고 아마 리뷰를 이렇게 맨정신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리메이크를 했다 근래에 그럼 저는 그거는 진짜 절대로 안 볼 생각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흉입니다. 대흉. 인간이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정말 온갖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흉악하고 진짜 그런 걸 잔뜩 버무려 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 자체가 정말 더럽고 외설적이거든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꼭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스토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커다란 저택의 어두운 방 안에서 4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공작, 판사, 주교, 의장, 이렇게 각기 다른 사회 권력층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책에다가 무언가 계약서 같은 거를 사인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공책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공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어떤 시골 마을의 전경이 펼쳐져요. 그 시골 마을에 3명의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마을 입구 쪽에 무장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3명의 소년은 급하게 방향을 돌려서 왔던 길로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도망을 가니까 거기 있던 무장 세력들은 쫓아오겠죠. 쫓아와서 얘네를 길을 막고 총을 겨눈 상태로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3명 중에 한 남자애가 약간 권상우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 모자를 약간 진짜 권상우가 썰매장에서 이렇게 모자 헝클어뜨리듯이 이렇게 헝클어뜨리면서 진짜 꾸러기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제가 이 표정을 굳이 초반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이 영화에서 보면 중간중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하고 이 배우들 표정하고 매치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어쨌든 무언가 군인이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년이. 그래서 이게 과연 연기력 이슈인지 아니면 감독의 의도된 연출인지 그 부분이 저는 보면서 계속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 소년을 필두로 해서 이탈리아 각지에서 이 무장 세력이 소년들을 납치해가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납치하는 장면보다도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과정 안에 보면은 이 군인들이 마을에 침입해서 소년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끌고 가는 과정에 길바닥에 사람 시체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도, 연행해 가는 군인들도, 그리고 연행되어 가는 그 소년도 아무도 그 시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마치 소품 보듯이 그렇게 길에 사람 시체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아마 시대적 반영이겠지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소년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화면이 바뀌는데 방금 끌려갔던 그 소년들이 군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방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는 4명의 아가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김새나 옷차림이나 그런 하는 행태로 봤을 때 부잣집 딸들로 보여요. 근데 그 소년병 중에 한 명이 다짜고짜 그 여자애들한테 가서 얼굴에 뱉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퇴 이렇게 뱉는 게 아니고 진짜 걸쭉하게 포 하고 뱉어요. 얼굴에 뱉자마자 바로 그 여자애가 군인 뺨을 날립니다. 그 소년병이 뺨을 맞고 다시 때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린 지금 공무 수행 중이니까 순순히 따라와라 이러면서 그 여자들을 끌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 다른 방에 갔더니 그 안에는 아까 처음에 공책에 사인을 하던 그 권력자들 있잖아요. 4명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 공작이 일어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 내용은 대충 이래요. 우리의 이 계약,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내 딸은 자네가 갖고 자네 딸은 이 친구랑 결혼을 시키고 이 친구의 딸은 얘랑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딸을 교환해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들 허허허허허 하면서 호탕하게 좋아하면서 이제 화면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장소는 학교인지 아니면 보육원인지 아니면 인신매매단의 그런 아지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소년들이 있어요. 수십 명의 소년들이 있고 그 장소로 방금 그 4명의 권력자들이 오게 됩니다. 오더니 이 아이들을 도열시키고 품평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상품 보듯이 옷도 확인해보고 어디 출신인지도 물어보고 하면 그 옆에 있던 그 인신매매범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이는 어디 출신이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얘를 납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해줘요. 상품 설명하듯이. 또 그 중에는 이 권력자들의 지인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 있던 그 인신매매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판사님이 오랫동안 눈여겨본 아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힘들게 습니다 하면서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요. 걔는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저 풀어주세요 하고 우는데 그 판사가 너네 아빠 어디에 근무하는 판사지 나랑 친구야 이러면서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나는 너를 반드시 거야. 언제가 될지 너를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굴진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거야 라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포악한 인물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매치가 안 되는 표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남자애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울고 그런 애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약간 자기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듯이 좀 잘생긴 표정 짓는 애도 있고 눈 마주치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보이려는 애도 있고 그런 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게 한두 장면이면 그냥 배우들의 연기력 이슈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잦게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게 시대적 반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런 부잣집에 팔려가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뽑아달라고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애들을 선택하고 이 4명의 권력자는 이제 여자애들을 선택하러 또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애들,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품평을 당하면서도 그 여자애들이 잘 보이려고 막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매력적인 표정을 지으려는 애도 있고 오히려 좀 뽑혔으면 하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막 울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아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걔네 엄마가 죽은 거예요. 걔 눈앞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 죄스럽고 나는 팔려가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하고 막 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보고 이 4명의 권력자가 일어나서 너무 만족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걔는 100%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렇게 이 4명의 권력자는 9명의 소년과 9명의 소녀를 모아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성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소년, 남자애 하나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하다가 결국 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에 도착했을 때 남은 인원은 남자 8에 여자 9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성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4명의 어떤 나이 많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겉모습만 봐도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남자 권력자들도 와꾸가 살벌하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들도 장난 아닙니다. 처음에는 혹시 부인들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인들은 아니고 신부들로 보여요. 그렇게 성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중앙 잔디밭에 모아놓고 이 8명의 권력자가 2층 테라스에 올라가서 행동 강령을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그 행동 강령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첫 번째,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홀에 모이는 거예요. 홀에 모여서 야한 얘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이상하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내용이 그거예요. 야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6시에 모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력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뭐 남녀 간에, 남남 간에, 여여 간에 그런 성적 접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에 대한 언급을 절대로 하지 말 것. 요거 어기면 바로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규율을 쭉 얘기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우리 6시에 모여서 다 같이 옷 벗고 야한 얘기 할 건데 그때 하면 너네들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근데 거기서 너네 반항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러면 바로 죽일 거야. 벌 줄 거야. 알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고 이제 아이들은 숙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6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홀에 모여서 이제 야한 얘기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까 그 4명의 여자들 중에 한 명의 여자가 이제부터는 마담이라고 칭할게요. 그 첫 번째 마담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홀에 내려와서 야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여자가 이야기하는 야한 얘기의 주제는 기벽의 장이라는 주제예요. 대충 요약하자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소아나 SM이나 그런 특이 취향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빗대서 아주 음란한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여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력자 4명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경로에서 막 그 마담한테 얘기를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당장요!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야지 더 재밌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건의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담이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든 아니면 뭐 그건 안 돼요라고 하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호 이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팡파팡팡팡파팡팡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춤을 타당타당탕 추다가 결국 마무리 포즈까지 딱 짓고 이제 결론을 얘기해요.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도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간단히 기억나는 부분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선생님하고 그래서 뽀뽀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제 나이 4살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 들으면서 한 6살쯤 되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뭐 엄청 어렸어요. 한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그때부터 매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팍팍팍팍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나머지 얘기들은 굳이 딱딱 집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듣던 이 권력자들은 옆에 있는 그 소년 소녀들한테 자기 몸을 시키기도 하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 실험은 뭐냐면 한 번도 이성 간의 관계가 없었던 소년과 소녀를 찾아서 걔네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얘네가 진짜 제정신은 아닌 게 이렇게 다 같이 지켜보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둘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더니 안돼 양보 못해 이러고 갑자기 자기들이 그 소년과 소녀를 해요. 그 후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야한 얘기 시간은 이제 끝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식사 시간에도 굉장히 제가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생각보다 이 잡혀왔던 소년 소녀들도 그렇게까지 지금 막 죽을 상이 아닙니다. 다들 막 웃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서빙하던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권력자 말고는 사실 다 아이들이거든요. 소년 소녀들 그리고 군인들도 완전히 어른들이 아니에요. 소년병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년병이 갑자기 지나가는 서빙하는 여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애를
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막 다 같이 웃어요. 근데 권력자가 웃고 그 마담들이 웃고 뭐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군인들은 초반에 잡혀왔던, 초반에 무장 세력한테 납치됐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마을의 소년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군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포악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거는 거기 잡혀왔던 소년 소녀들도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명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같이 웃습니다. 하하하하 같이 재밌어 해요. 그 여자애가 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 권력자들 중에 한 명인데 아마 의장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걔가 그 당하는 장면을 보더니 잔뜩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바지를 내립니다. 팬티도 내리더니 사람들한테 자기 엉덩이를 막 보여주고 다녀요. 야야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쁘지 이쁘지 하면서 막 여기 가서 보여주고, 군인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잡혀왔던 애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막 내 엉덩이 봐라 이러면서 막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여기저기 엉덩이를 막 보여주고 다녀요. 근데 이 배우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캐스팅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변태 같습니다. 눈도 약간 사시거든요. 원래 그러신 분인지 아니면 연기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특수효과로 표정도 그렇고 생긴 외모도 그렇고 진짜 변태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애들 앞에서 바지랑 팬티 내리고 막 자기 엉덩이 막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니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뛰어가서 당하던 여자애를 팍 밀치고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나도 해달라고, 나도 빨리 이러더니 당합니다. 그 군인한테. 그 군인도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당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그 권력자의 표정에서 이제 또 화면이 바뀌어요. 이제 첫 번째 마담의 야한 얘기 쇼는 끝났고 두 번째 마담의 이야기 시간이 찾아왔어요. 6시가 돼서 홀에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앉아있고, 이 두 번째 마담이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야한 얘기를 해주게 돼요. 이 두 번째 마담의 주제는 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화가 정말 극악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 두 번째 장부터는 진짜로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안 하고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초콜릿이라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마담은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초콜릿을 먹었던 경험들을 아주 신나서 얘기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4명의 권력자들 중에 아까 전에 엉덩이 보여주고 다녔던 그 의장 있잖아요. 그 의장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초콜릿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마담도 약간 타겟을, 그 의장을 타겟으로 두고, 의장님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초콜릿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고 초콜릿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이 여자는 진짜 뭐 거의 초콜릿 도사예요, 도사. 자기가 아는 찐 로컬 맛집도 알려주고, 어디 가면 진짜 초콜릿이 정말 맛있다, 뭐 초콜릿은 이럴 때 먹으면 더 맛있다, 이렇게 그 의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아주 초콜릿의 정수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막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권력자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소년 소녀들의 초콜릿을 모아서 식사 시간에 그걸 다 같이 초콜릿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들이 초콜릿을 함부로 못 버리게 이렇게 개인 요강을 줘서 초콜릿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참지 못하고 초콜릿을 버린 애들은 벌칙 노트에 적어요. 나중에 거기 적힌 애들은 뭐 사형을 당하든지 벌칙을 받든지 하는 그런 벌칙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힐 정도로 초콜릿을 낭비하는 걸 아주 죄악시합니다, 그 4명의 권력자들이.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새끼가 한 명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권력자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면서 애들 요강을 확인해요. 왜냐면 이제 파티 하려면 뱃속에 이제 초콜릿을 잘 모아놔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그거 요강에 버렸을까봐 그걸 검사하러 다니거든요, 그 의장이. 근데 어느 방에 갔더니 요강에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개빡쳐가지고 이거 누구냐고, 누구야 누가 이랬어 하고 막 화를 내는데, 어떤 남자애가 쑥스럽게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저예요, 제 거예요 의장님, 드세요 이러면서 되게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듣고 의장이 개빡쳐가지고 너 이 새끼 아주 경을 칠 줄 알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 벌칙 노트에다가 이름을 막 적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의장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집단에는 의장이 그 초콜릿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맛있게 초콜릿을 만들어가지고 요강에 이렇게 선물처럼 놓은 거죠. 이따 야간 순찰 돌면 배고프니까 그때 줘야겠다 이러고 요강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거 다 모아서 다 같이 행복하게 파티하는 게 의장의 목표였는데 얘가 그런 식으로 초콜릿을 버리니까 의장이 화가 나서 결국에 그 벌칙 노트에 걔 이름을 적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콜릿을 잔뜩 모아서 파티를 이제 열어요. 다 같이 엄청 행복하게 너무 맛있게 초콜릿을 냠냠쩝쩝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거에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 장면이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었고 비하인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초콜릿이랑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모형이잖아요. 실제로는 진짜 맛돌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카메라 안 돌 때는 뭐 가서 이렇게 초콜릿 집어 먹고 너무 맛있어서 냠냠냠냠 이렇게 간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역겹진 않았어요. 만약에 뭐 그걸 모르고 내가 70년대에 이 작품을 봤다? 바로 그냥 앞사람한테 토하겠죠. 오약하고. 근데 이미 나는 이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접했고 비하인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림없었죠. 꽤나 담담하게 이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콜릿을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이 아이들 소년 소녀들도 처음 먹어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 권력자들은 평소에 즐겨 먹었을 수 있어도 이 아이들도 막 구역질하면서 그 초콜릿을 섭취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초콜릿 파티신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끔찍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이 이전에 보면 그 소년 소녀들이 홀에 모여서 야한 얘기 듣는 그 시간에 아까 초반에 그 엄마 돌아가셔서 울었다는 여자애 있잖아요. 걔가 또 막 울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근데 그걸 보고 그 권력자 중에 공작 그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너 눈물 안 그치면 벌을 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막 울면서 제발 절 좀 가엾게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니까 갑자기 바지랑 초콜릿을 쌉니다. 그래서 아주 푸짐하게 초콜릿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여자의 무릎 꿇혀놓고 막 먹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역겨웠어요. 그건 진짜 약간 초콜릿이 진짜 똥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오액 이러면서 봤는데 오히려 그 초콜릿 파티 때는 좀 그게 덜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초콜릿 파티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마담의 이야기 시간이 돼요. 또 6시가 돼서 그 성홀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 번째 마담의 야한 얘기를 또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극으로 갑니다. 이 세 번째 마담의 주제는 피해장이에요. 이 제목만 듣고도 감이 딱 오시죠?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 고문이나 신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크로필리아라고 하죠. 성에도 있고 그런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선 그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소돔의 120일 그 책을 검색해 봤을 때는 이 세 번째 피해장을 얘기한 세 번째 마담은 실제로 뭐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막 몸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다고 해요. 그런 고문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 몸이 정상이 아닌 여자가 나와서 피해장의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 영화에선 다행히 그렇진 않고 정상적인 여자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뭐 스토리랄 게 없어요. 그 고문 장면밖에 없어서 그걸 제가 굳이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찝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기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관리자한테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걸리게 돼요. 뭘 했더라? 뭐 초콜릿을 싸고 닦았나? 거긴 닦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걸 싸고도 닦으면 아주 혼이 나요. 더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걸렸나? 뭐 어쨌든 뭘 걸렸어요. 그 권력자한테. 그래서 그 권력자가 넌 이제 뒤졌어 이러고 그 벌칙 노트에 이름을 적으려고 했더니 걔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제가 옆방에 누가 뭘 잘못한 걸 봤거든요 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옆방으로 가서 걔한테 너 이거 했지 하면 걔가 제발 봐주세요. 저 사실 진짜 심각한 비밀 알고 있는데 여자애들 중에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키스하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하고 고자질해서 또 여자애네 방에 가서 그 여자애들 죽이려고 하면 그 여자애들도 막 울면서 제발 봐주세요. 우리가 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서로 이 소년 소녀들이 서로를 고자질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아마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겠죠. 권력자들 밑에서 뭐 시민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 분열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이 권력자들이 마지막으로 피해장, 고문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트에 적혔던 잘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손에 파란 리본을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걔네를 연병장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데려가서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문이 뭐 눈을 뽑다든가 머리 가죽을 뽑든가 혀를 고 그냥 여자의 죽이고 정말로 그냥 아주 가학적인 일들이 운동장에서 만연해요. 근데 그거를 이 권력자들이 성 안에 앉아서 망원경을 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도륙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씩 보거든요. 왜냐면 고문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작이 볼 때는 나머지 세 사람이 내려가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판사가 볼 때는 또 나머지 세 사람이 내려가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의장이 볼 때는 또 나머지 사람이 내려가서 고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군가가 이렇게 망원경을 끼고 딱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세 명의 권력자들이 애들을 고문하다가 춤을 막 춰요. 막 무슨 이게 이탈리아 춤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막 율동을 막 합니다. 정말 그게 그로테스크하고 진짜 기괴하거든요. 표정도 그렇고 그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 권력자 뒤로 군인들 있잖아요. 아까 초반에 마을에 사는 소년들이었던 그 징병되어 왔던 그 군인들, 걔네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좋은 음악 틀어놓고 서로 막 우리 춤이나 출까? 이러더니 둘이 막 춤을 춰요. 둘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너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내 여자친구는 뭐해? 너네 마을은 어때? 이러면서 진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진짜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아주 교양스러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영화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진짜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진짜 수십 번을 했어요.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글을 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내용이 흉악합니다. 진짜 끔찍해요. 사실 멘붕 3대장이라고들 하는데 스토리만 치면 진짜 아무도 못 비빕니다. 진짜로 3대장이 아니고 얜 그냥 멘붕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뭐 세르비안 필름 이런 거는 해봤자 뭐 저 밑에 뭐 장관 정도입니다. 진짜 아예 격이 달라요. 진짜 스토리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살로소돔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 뭐 1장, 2장, 3장에서 마담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권력자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다른 영화에서 이 소재를 하나만 다뤄도 그 영화는 끔찍한 영화가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살로소돔은 지금 마터스 내용이 뭐죠? 불쌍한 여자애들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 있죠. 세르비안 필름은 뭐예요? 한 남자가 자기 가족들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뭐 어쨌든 막 그런 적인 이야기, 뭐 아주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들어가 있죠 지금 살로소돔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미친 사이코 살인마가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여기 몇 번이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상 이건 사이코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로만 봤을 때는 진짜 미쳤습니다. 온갖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것들을 다 따와가지고 비빔밥에 그냥 비빈, 이건 사이코 비빔밥이에요 진짜. 정말 그 정도로 스토리는 말도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당시에 이 기술력이 이 영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게 진짜 다행이죠. 뭐 배우들 연기나 특수 효과나 또 이 영화는 더빙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 입모양이랑 말이랑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싱크가 뭐 그런 것들이 완충 효과를 줘서 확 몰입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약간 연극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극에서도 공연 보는데 거기서 사람 죽고 한다고 해서 뭐야 저 사람 어떻게 막 죽었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죽었나 보다, 뭐 퇴장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장난감 칼인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아무리 연극에서 그런 잔인한 게 나와도 크게 잔인하다고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 영화 자체도 이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이 티가 좀 많이 나요. 티가 많이 나서 온전히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사실상 멘붕 3대장 안에 이게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죠. 얘네는 2000년도 이후의 작품들이에요. 나머지 세 작품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보면서 뭔가 실제로 벌어진 일 같기도 하고 그런 불쾌함이 있어요. 근데 이 살로소돔은 아무리 내용이 끔찍하다 한들 현실성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제가 뭐 말로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를 백날 떠들어봤자 사진 한 장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대장 안에 살로소돔이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잔인한 걸 잘 본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거 못 보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한 건 잘 보는데 더러운 건 싫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둘 중에 고르라면 차라리 잔인한 게 조금 나아요. 더러운 거는 비위가 조금 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들을
좀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상처를 받고 충격을 먹을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특수효과는 다 가짜 같은데 이 초콜릿 있잖아요. 이 초콜릿은 진짜 같아요. 이건 진짜 리얼해요. 그리고 사실상 더러움의 수치가 있다고 하면, 영화에 더러움 점수가 있다고 하면 이 영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역겨워요. 뭐 저는 소문도 못 들어봤어요. 이 정도로 더러운 영화나 뭐 더러운 거는 제가 소문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거 싫어한다, 옆에서 누가 토하는 거 보면 나도 토한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이 영화. 저는 옆에서 누가 토해도 뭐별 타격 없거든요. 그냥 등 두들겨주면서 힘내 뭐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걔 쓰러지면 토 제가 치워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약간 비위가 좀 센 편이라 그냥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 영화 보고 리뷰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카더라라고 하죠, 음모론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영화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학적인 영화라 배우들이 멘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고 배우 중에 한 명이 이 감독을 찾아가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죽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찾아봤는데 역시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이 감독은 배우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했고, 죽은 이유는 뭐 약간 정치적인 것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팩트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래서 죽었답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게 미제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추로는 뭐 이 사람이 이 영화도 그렇고 약간 체제 뭐 이런 걸 좀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체제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좀 비판하던 사람이라 그 반대편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팩트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완벽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 굳이 그 소돔의 120일, 어쨌든 이거는 그 소돔의 120일 책이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98%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배경이라든지 원작 책에서는 그냥 부유층에 대한 상징이었다면 여기선 파시스트의 그런 상징이죠. 그 권력자들이 뭐 그렇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영화로 만든 이유가 뭘까? 왜 이걸 만들었을까? 그냥 얘도 이상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그 배우들한테 친절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가장 거슬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배우들 연기거든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전문 배우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중간중간 보면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배우들의 연기력 미숙이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은 얘네가 사실 애들은 거의 다 상태거든요. 그리고 막 채찍 맞고 막 학대당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 뒤에 보면은 갑자기 배우가 옆으로 휙 돌아서 막 웃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이걸 왜 썼지? 이거를 날려야지 이걸 왜 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감독의 그런 인성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했을 땐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지금 2025년도에 저야 뭐 이거 가짜 같아 티나 뭐 이렇게 하지만 75년도에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진짜 뭐 까무라치죠. 뭐 감독한테 막 악마의 새끼라고 막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몰입할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안전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 영화예요. 저기 배우들 봐요. 웃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장치였을 것 같아요. 그냥 감독이 뭐 무능해서 그 장면을 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걸 예상하고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이니까. 또 거기서 연장선으로 생각해보자면 사실 이 영화가 정말 음란하고 외설적인데 비해서 실제로 그런 장면은 많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게 포르노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면 그 홀에서 야한 얘기 페스티벌 할 때 권력자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카메라가 걔네를 따라가서 자세하게 걔네가 하는 행동을 비출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더 자극적인 건 맞으니까. 근데 카메라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멀리서 잠깐 비추고 그런 성적인 묘사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감독은 이 영화를 찍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이 시대의 미친 새끼다를 보여준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체제, 그 파시즘이란 그 체제, 그거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보다 보고 나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런 게 원작이 있는 작품을 보면은 저는 항상 원작을 찾아보는 타입이에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드 후작이 만든 소돔의 120일 원작도 대략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로 와, 이 사람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드. 사디스트의 어원이죠. 사디스트 마조히즘해서 SM이라고도 하고 그런 가학적인 성적 취향 그런 거에 어원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나서 생각보다 정말 더 특이한 사람이었고 정말 장난 아닌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멘붕 3대장 영화 예비 번호까지 합쳐서 총 4편이죠. 세르비안의 필름, 마터스, 살로소돔,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4편 모두 이제 봤고요. 지금 리뷰는 살로소돔하고 요거 돌이킬 수 없는 2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멘붕 시리즈는 제가 4편 다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올릴 생각이고, 마터스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 시리즈를 한번 시작했으니까 그냥 마무리는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4편은 다 리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듣기에 크게 거북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마터스나 세르비안의 필름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소돔의 121,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어 영화, 멘붕 영화로 뽑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평점 말고 고어 평점도 제가 한번 매겨볼게요. 일단 고어 점수는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좀비 영화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더러움 점수는 5점 만점에